지속 가능성은 이제 산업이 지향하는 여러 가지 지표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전에는 생산성 같은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지표였는데요. 이제는 지속 가능성이 산업의 근간이 되는 요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식품 산업도 예외는 아닙니다. 근래 들어서는 농업이나 임업, 수산업, 축산업, 품산업에서 유일한 재료들을 가공하고 소비하고 유통하고 그 다음 뒤처리까지 하는 것들을 다 통틀어서 푸드 시스템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오늘은 푸드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 제고를 위한 혁신으로 요즘 최근에 주목받고 있는 대체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양육이나 식물성 대체육에 대해서는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드셔보신 분들도 계시겠죠. 사실 배양육에 대한 구상은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이렇게 오래전부터 생각해 오던 것이 왜 최근에 주목을 받고 또 연구개발에 박차를 가하게 된 것일까요?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목표 달성을 위해서 푸드 시스템이 책임져야 될 부분이 매우 큽니다. 온실가스의 34%가 푸드 시스템에서 발생을 하고요. 또 그 절반 정도가 되는 17%가 단백질, 고기나 콩 같은 것들을 생산하기 위해서 발생합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단백질 생산 방법, 예를 들면 가축을 키우는 축산 등 이런 것들을 개선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대체육은 기존의 고기를 대신해 먹도록 고기처럼 만든 식품을 대체육이라고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세포를 배양해서 그 배양물을 이용하는 세포 배양육, 그리고 식물성 단백질 등을 가공해서 만든 식물성 대체육,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그럼 현재 고기는 얼마나 생산이 되고요? 또 얼마나 필요한 걸까요? 보시는 그림은 세계 지역별 고기 생산량입니다. 아시아 지역이 인구 증가와 소득 증대가 맞물려서 큰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아프리카처럼 절대적인 식량 부족을 겪고 있는 지역도 있고요. 조금 자세히 들여다보시겠습니다. 고기 소비량을 선진국 그리고 개발도상국으로 구분해 보겠습니다. 선진국이 1년에 생산하는 고기의 총량이 한 1억 2천만 톤 정도 되고요. 개발도상국은 2억 1천만 톤 정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교해 보면 개발도상국도 아주 잘 먹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1인당 소비량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도 개발도상국은 선진국에 비해서 소비량이 크게 못 미치는 상황입니다. 물론 고기를 얼마나 많이 먹고 얼마나 적게 먹는 것이 적당한지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요 국가별 소비량을 비교해 볼 때 최근에 소비 수준이 많이 올라간 중국마저도 OECD 국가 평균 소비량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구 증가와 소득 수준이 개선되고 있는 이런 나라들의 동물성 단백질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훨씬 더 많은 가축을 키워야 되는데요. 현실은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지구온난화를 생각한 말이죠. 혹시 가축을 키우는 기술을 지금보다 훨씬 더 발전시키면 효율적인 고기 생산이 가능하고 그렇게 해서 더 많은 사람이 먹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만 현실이 또 그렇지 않습니다. 닭을 예로 보시죠. 닭은 잘 알려진 생산성이 높은 가축입니다. 몇 킬로그램의 사료를 먹이면 1킬로그램의 고기를 얻을 수 있는가를 사료 요구율이라고 합니다. 사료 요구율은 1985년부터 꾸준한 기술의 발전으로 현재 거의 1에 가깝습니다. 다시 말하면 현재 먹인 만큼 고기를 얻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술이 더 발전해서 먹인 것 이상으로 고기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